특검 공화국입니다. 네, 아까 윤영걸 대표님 이거 자칫하다 또 특검가요? 라고 하셨는데 특검이 지금 한두 개가 아니죠. 찬찬히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도종환 인도 일정 한 달 전 확정됐는데 일주일 전 김정숙 여사 추가라고 누군가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 얘기한 거냐? 국민의힘의 박수영 의원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얘기를 보면 도종환 당시에 문체부 장관이 인도로 가기로 확정이 됐었는데 한 달 전에 확정이 됐었는데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김정숙 여사 특검 얘기가 나오고 있죠. 김정숙 여사가 그때 갑자기 방문하기 일주일 전에 추가가 됐었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뭘 내놨냐? 여기 지금 보이죠?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문을 제시를 했습니다.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저희가 좀 크게 준비를 했어요. 이겁니다. 2018년 인도 방문 한 달 전에 문체부가 외교부에 보낸 공문입니다. 뭐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다음과 같이 인도를 방문할 예정인 바 규제국 내 이동 및 숙박, 원활한 출입국 소송 및 안전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 일정이 지금 나와 있어요. 먼저 11월 4일부터 7일까지의 일정이었었죠. 김정숙 여사도 이 일정이 간 겁니다. 11월 4일 인천에서 델리 인도로 가는 데 있어서 K481 대한항공이죠. 대한항공을 타고 갑니다. 그리고 같이 MOU 체결 서명식을 델리에서 하고요. 그리고 아유디아에서 허황후 기념공원 착공식, 그리고 다왈리 축제에 참석을 하고, 그리고 델리에서 인천으로 오지 768 아시아나 항공이죠. 아시아나 항공을 타고 대한항공 타고 갔다가 아시아나 항공 타고 온다. 요 공문이 언제 보내진 거냐 보겠습니다. 결제가 났다라는 거예요. 결제 끝났어요. 언제? 2018년 10월 5일에 11월 4일에 갔는데 10월 5일에 한 달 전에 확정이 된 공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박수영 의원은 이 공문을 두고서 도종환 장관은 지인직이 한 달 전에 결정됐는데 왜 갑자기 일정에도 없는 김정숙 여사가 일주일 전에 들어간 겁니까? 라는 의혹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기사로 좀 다시 가보죠. 네, 여기 있죠. 박수영 의원. 한 달 전 정해진 사안을 막판에 뒤집은 거 아니냐. 그리고 더불어서 이게 전용기로 바뀐 뒤에 김정숙 여사가 가서 전용기로 바뀌었다. 대한항공 타고 가서 아시아나 타고 오는 건데 전용기로 바뀌고 그래서 문체부가 예비비 4억을 추가로 승인받아야 됐다. 외유를 위해 혈세가 낭비된 거다라고 지적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거 박수영 의원 의혹 제기예요. 서영주 대변인님 어떻게 보십니까? 단순히 얘기하면 말할 가치가 없고요. 박수영 의원 자체가요. 국정을 잘 몰라요. 아니면 알면서도 저러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러니까 아마 집권하는 데 있어서 무슨 역할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 공문은 뭐냐면 외교부에서 통상적으로 네. 처음에는 도종환 문체부 장관께서 가는 걸로 해서 공문을 보냈잖아요. 그리고 나서 국가 간에 인도와 대한민국 간에 그러면 조금 더 격을 높여서 이 부속실 대통령이 못 가는 이 부속실에서 못 가니 이 부속실이 있는 김정숙 여사 그러니 대통령의 배우자를 보내겠다라고 인도 측에 우리가 더 예우를 표한 것이죠. 그러니까 더 어떻게 보면은 외교의 그레이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을 마치 김정숙 여사 일주일 전에 추가된 것들이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김정숙 여사가 내가 가고 싶어서 막 쫄라서 나 넣어주세요 이건데 그거는 외교를 하나도 모르는 무지의 소치입니다. 그러니까 외교라는 건 그때그때 일정이 바뀔 수 있고요. 추가로 예비비가 되는 건 당연히 사람이 바뀌면 일정이 바뀌고 네. 일정이 바뀌면 당연히 비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냥 외교 일정의 하나의 루트예요. 지금 예비비 4억 얘기하면서 그러면 박수영 의원 또 다른 공문 한번 받아보세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예비비를 532억을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532억을 예비비를 받아서 쓰죠? 해외 돌아다니면서. 그게 더 저는 따지고 보면 더 큰일이고요. 지금 현재 이 국민의힘에서 지금 김정숙 여사 하나하나 공문 풀면서 문서 풀면서 하는 부분들 이게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나 대통령이 관여된 그 최병 특검 막으려는 방탄용 외에는 없습니다. 이거 인도한테 정말 창피한 일이에요. 인도가 알면 얼마나 참 한심하게 느끼겠습니까? 한 가지만 덧붙이면 이 외교의 성과로 인도가요
대한민국 역사에 대한 부분들을 교과서에 6페이지를 실어줍니다. 일본과 중국과 동일한 분량으로 실어주는 어떤 외교적 성과가 있었다. 결국에는 외교는 성과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말씀으로 좀 박수영 의원께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외교 일정은 언제든 바뀔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그때 그 상황을 봐서 외교적 그레이드를 높여서 김정숙 여사가 간 건데 그거에 대해서 마치 다 확정된 걸 뒤집고 뭘 했다라는 식의 시각은 외교를 잘 모르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셨어요. 굉장히 사실 세게 비판을 했는데 비슷하게 윤건영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저는 김건희 여사 방탄용 특검이다라고 생각하는데 한마디로 저질 정치 공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내식으로 트집을 잡는 건데요. 욕도 아까운 정치 공세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김정숙 여사의 기내식 비용이 많다고 주장을 하려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기내식 비용을 공개하고 상호 비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모르긴 몰라도 현재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 기내식 비용이 훨씬 많을 거고요. 작년 한 해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에 쓴 비용이 578억입니다. 왜 그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서영주 대변인 하신 말씀이랑 뭐 비슷합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죠. 김용 대변인님. 네. 김건희 여사 기내식 비용도 공개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일단 김종숙 여사가 인도를 가면서 쓴 식대 비용이 4인 가족 5년치에 해당하는 6,200만 원이었습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안 가는 거고 그리고 타고 간 게 공군 2호기거든요. 전용 2호기는 뭐 제가 구체적인 수치까지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생각보다 항송거리가 굉장히 짧아서 많은 인원이 탈 수가 없는 기체입니다. 네. 그런 기체에 사실 지금 이미 언론에 보도됐지만 그 기체에 대통령실, 청와대 소속 요리사까지 대동하고 간 걸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런 점을 봤을 때 김건희 여사를 타는 이거야말로 물타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까 왜 김정숙 여사에서 의혹을 제기하느냐. 김정숙 여사가 2018년 7월에 문재인 대통령과 인도를 국빈 방문을 했었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한 말이 있는데 후마의 묘지를 방문하고 나서 김정숙 여사가 시간이 더 있다면 탄지마을을 가고 싶다는 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 점을 봤을 때 충분히 국민의힘 또는 저희 보수 지지층이나 김정숙 여사의 행보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분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해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혹을 제기할 법한 상황 아니냐라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어제 그런 이 논란들 속에 며칠 전인 논란이 계속되고 이 논란들 속에 어제 실제로 김정숙 여사 특검법이 발의가 됐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김정숙 특검 발의. 김정숙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어제 발의를 했습니다. 그 모습 잠깐 보고 오시죠. 저는 오늘 김정숙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에 대한 진상조사, 실체 규명을 위해 그간에 제기된 의혹을 총망라하고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들도 수사 대상으로 하는 김정숙 종합특검법을 발의합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예외일 수 없습니다. 왜 이게 제가 특검을 주장하냐면요. 검찰이 수사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검찰이 수사를 하면은 야당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또 야당 탄압, 검찰공화국 이런 프레임 씌울 거 아닙니까? 권력형 비리의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이 아니라 특검이 하는 게 훨씬 더 진상규명을 위해서 좋다는 겁니다. 네. 그냥 검찰이 수사하면 될 수도 있지만 이건 수사가 아니라 특검을 해야 됩니다. 왜? 권력형 비리 냄새가 있고 그러니까 수사기관 아니라 특검으로 해야 돼요. 굳이 특검법을 내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왜? 저 얘기를 한 이유 여당 내부에서도 굳이 특검을 이란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 얘기도 들어보시죠. 아직 뭐 법안 사인해달라고 하는 것도 아직 안 왔고요. 모든 것을 특검으로 하자 그러면 대한민국 검찰이 왜 있어야 하고 경찰이 왜 있어야 하고 사법기관이 왜 있어야 하겠습니까? 저는 사인할 생각이 없습니다. 수사가 미진하거나 문제가 있었을 땐 특검으로 가야 되겠지요. 김정숙 여사에 관련된 의혹은 끊임없이 지금 계속 되고 있습니다. 뭐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될 것인데 그것이 특검법의 특검의 방법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수사의 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들여다봐야 될 것이고요. 기본적으로는 먼저 항상 수사를 지켜보고
그다음 순서로 미진한 것이 있으면 특검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 성일종 사무총장도 그렇고요. 나경원 의원도 그렇고 특검에 대해서는 글쎄 굳이 특검으로 수사하면 될 것 같은데 라는 이런 입장입니다. 근데 지금 이 윤상현 의원 얘기는 윤경호 위원님. 수사로 하면은 아마 또 야당에서 니네 또 검찰공화국 여당 집권했으니까 검찰이랑 칼 휘두르는 거야 라는 지적 나오지 않겠냐. 그러니까 특검해야 된다라고 또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여당이 주장하는 거와 야당이 주장하는 거 이게 이제 역지사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권력을 쥐고 있는 쪽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그 일사불란한 지위를 받고 있는 검찰 조직이잖아요. 근데 그 검찰 조직이 하는 거에 대해서 못 믿겠다. 그러니까 특검을 하자. 사실 지휘를 받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아까 뭐 이원석 총장도 이 일면 저희 소개를 했습니다만 뭐 특히나 뭐 예우는 없다고 하긴 했어요. 지난번에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이하 1차장, 4차장 전격적으로 날아가고 하는 거 이런 거 보면 뭐 지위까지 표현하는 게 너무 거슬린다면 뭐 뜻대로 인사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네. 뭐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점에서 특검이라는 거는 검찰 수사 보고 나서도 얼마든지 저는 가능한 상황인데 왜 특검인가? 근데 이름을 보면 김정숙 종합특검법. 네. 딱 야당에서 지금 김건희 종합특검법이라고 내놓은 거에 딱 맞불 이런 생각이 저는 들고요. 김정숙 여사가 인도 간 거를 파헤치자, 뭘 파헤치자는 건지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특활비나 아니면 예비비를 과하게 많이 썼다. 이걸 파헤치자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대통령의 배우자가 가지 말아야 될 자리인데 무리를 해서 간 거인 건지 아니면 대통령의 배우자가 남들 안 보는 데서 무슨 뭐 지금 어떤 분처럼 명품 백을 받았다든지 그런 부적절하게 국민이 보기에 좀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그런 행동을 한 게 있는데 그걸 감춘 상황이라서 하자는 건지 그런 게 좀 저는 명확해져야 이게 뭐 정치 공세다 맞불이다 이런 말로부터 좀 자유로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그냥 제3자입니다만 뭐 약간 국민의힘 쪽에 반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유인태 의원인가가 얘기했다죠. 저는 이거 보고 정말 치졸하다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2018년 11월에 벌어진 일을 왜 지금 와서 다시 이렇게 꺼내지? 문재인 대통령이 뭐 변방에서 중심으로인가 하는 외교 관련 회고록에서 언급을 했기 때문이다. 그거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오로지 이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공세하는 거에 대해 그냥 맞불 놓자. 저는 이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네. 이거 결국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맞불 차원 아니긴 똑같이 종합특검법이다라는 것까지 좀 비슷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어제 윤상현 의원이 특검법을 내니까 오늘 이런 만평이 나왔습니다. 만평 같이 보실까요? 네. 지금 위태위태합니다. 이 밑에 섬이라고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섬에 검찰이 있죠. 너마저도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냐. 밑에 뭐가 있느냐. 상어들이 우글우글합니다. 근데 최상병 특검법 상어, 김건희 특검법 상어, 쌍방울 특검법 상어 여기에 더해서 이 상어는 빨간색이에요. 김정숙 특검법 상어까지. 너마저 너마저 이러기야 약간 이런 느낌의 지금 만평입니다. 지금 이게 뭐냐. 어제로 지금 발의된 특검이 5개가 됐습니다. 22대 국회 시작한 지 며칠 안 됐죠. 어제까지 닷새인가요? 닷새인데 지금 특검이 5개가 발의가 됐습니다. 무슨 특검인지 잠깐 보시죠. 이겁니다. 길죠? 많습니다. 최상병 특검법, 네, 김건희 특검법, 한동훈 특검법, 대북 송금 검찰 조작 특검법, 김정숙 특검법. 22대 국회 시작한 지 어제로 딱 닷새였는데 특검법이 하루 하나꼴로 뭐 치자면 그런 겁니다. 뭐 하루에 하나씩 나온 건 아니고요. 어쨌거나 5일밖에 안 되는 특검이 5개나 발의가 됐다. 윤영걸 대표님. 네. 정상적인 상황입니까? 좀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봐야죠. 그 하나같이 특검법이 주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행정 이쪽은 대통령이 잡고 있지만 네. 의회는 또 민주당이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회하고 대통령하고의 충돌이 성격이 좀 강하죠. 그래서 87년 체제가 이제는 다시 좀
개헌을 좀 검토할 때가 아닌가. 저 일일 1특검이라는 게 저게 말이 됩니까? 지금 민주당도 처음에 개헌도 아직 안 했는데 22대 첫 올린 게 최상병 특검법이고 25만 원씩 나눠주자는 거거든요. 주로 대통령을 겨냥한 거죠. 그래서 저런 식으로 오히려 특히 저 쌍방울 대북 송금법은 앞으로 6월 7일 날 또 경기 평화부지사 이화영 법 재판 나오잖아요. 네, 그걸 선고. 또 방어하기 위한 또 어떻게 보면 성격이 좀 강하죠. 이재명 대표를. 그래서 좀 특검이 너무 좀 정치적으로 좀 이용되고 있다. 이런 면에서 저는 뭐 개탄을 금치 못하고, 다만 저는 김정숙 특검법도 여당이 발의했잖아요. 네. 윤상현 의원이. 저는 삼김 특검법은 좀 했으면 좋겠어요. 삼김 내친 김에. 누구죠? 예, 김정숙 여사하고 그 김건희 여사. 이재명 대표 김혜경. 부인 김혜경 씨랑 네. 김건희 여사랑 셋이 삼김 특검법. 과거 삼김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큰 역할을 해왔는데 지금 우리 정치의 유력 새 배우자가 국민들한테 지금 굉장한 어떻게 보면 환멸과 분노를 자아내고 있는 건 분명하거든요. 일부에서는 또 법도 위반하고 여러 가지 정황이 좀 많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아예 이 틈에 삼김 특검법을 해가지고 앞으로는 정말 배우자들이 더 이상 우리 국정에 함부로 좀 끼어들지 못하게, 농단을 못하게. 과거에 삼김들 부인들 얼마나 그 자기 역할에 충실했어요. 그때 YS나 DJ나 JP 다 그랬는데 지금 부인들은 너무 어떻게 보면은 그 국정을 너무 훼손하는 거 아닌가 해서 저는 삼김 특검법은 여야가 한번 손잡고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지금 과거 삼김과 지금의 삼김이 다른데 지금 삼김은 좀 국정을 훼손하는 측면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아직 뭐 혐의가 확정이 된 건 아닙니다. 의혹 제기가 있고 혐의가 있을 뿐이긴 해요. 하지만 논란이 되는 것 자체가 이미 근본적으로 본래 가야 될 길을 좀 이탈한 거 아니겠느냐, 뭐 그런 취지로 지금 들립니다. 지금 이렇게 특검이 지금 5개나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중에 아까 하나 나온 거 대북 송금 특검도 있습니다. 어제 이것도 역시나 발의가 됐어요. 다음 기사 보실까요? 이번엔 이화영 검찰 수사 겨냥 민주당 1일 1특검. 네. 이화영 검찰 수사를 겨냥한 쌍방울 대북 송금 특검법이 어제 민주당에서 발의가 됐습니다. 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어제 특검법이 2개가 발의가 된 거예요. 김정숙 여사 특검법, 또 하나는 대북 송금 특검법. 그렇게 해서 특검법이 5개가 됐다라는 건데, 근데 서영주 대변인님, 네. 사실 대북 송금 특검은 아까 윤영걸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결심 공판까지 끝났거든요. 검찰 구형까지 끝나고요. 선고만 땅땅땅 1심 선고만 나오면 되는데 이 상황에서 특검이란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특검은 이화영 검찰 수사니까 아주 특검으로서는 이례적으로 검찰을 타켓을 해서 특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을 특별검사를 통해서 수사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아까 이제 5개의 특검을 봤는데 네. 김정숙 여사 특검 같은 경우는 실현 불가능하지요. 그러니까 뭐 상김 특검 하자고 했던 김민전 의원도요, 그 공동 발의 안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배현진 의원도 그렇게 지금 자료 공개하지만 윤상현 의원의 김정숙 특검법 발의에 동참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저거는 정쟁용이고 네. 물타기용이고 윤상현 의원이 그냥 본인 그 전당대회에 나오려는 하나의 그냥 요깃거리를 내는 저런 특검법들을 발의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주요할 건 최상병 특검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입니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 지금 집권 세력의 사정기관이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의 어떤 눈치를 보면서 형평성에 맞지 않은 수사를 하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하다. 이게 국민적인 공감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저도 언론에서 보면 이원석 검찰총장께서 성역이 없다. 그 누구도 똑같이 균등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지난 2년간은 안 해왔기 때문에 최혜경 특검과 그다음에 김여사 특검이 나온 것이고, 이거는 특검이 발의돼서 통과돼서 계속해서 지속돼도 국민들이 피로감이 없어요. 이건 끝까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화영 검찰 수사에 대한 이 쌍방울 특검법 같은 경우는 네. 조금 시기상으로는 아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발의가 된 상황인데 네. 6월 7일 날 선고가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선고 이후에 하더라도 이게 충분히 특검으로서의 어떤 실효성이나 의미를 담을 텐데 왜 선고 전에 이거를 해서 불필요한 오해를 받았을까라는 측면에서는 뭐 이게 또 검찰이나 사법부의 압박용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는 시기상은 조금 좋지 않았다. 하지만 필요하다면 네. 쌍방울 사건 자체를 이게 이화영 지사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를 엮어넣기 위해서 검찰이 조작된 증거들을 사용했다. 조작된 내용을 공소장에 실었다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의 검찰 자체의 어떤 잘못된 왜곡된 수사의 방식에 일침을 가하고 수사를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맞지만 시기상으로는 조금 아직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서영주 대변인께 대북 송금 특검을 여쭤봤는데 김정숙 여사 특검, 최상병 특검,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에서 언제쯤 본론이 나오는 건가 했는데 결론은 이러한데 대북 송금 특검법은 이게 시기적으로 좀 아쉽다라는 말씀이셨어요. 1심 선고가 나고 해도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이셨는데 어제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 대북 송금 특검법에 나온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수사 대상자인 이화영 부지사와 민주당 측에서 특검법안을 발의해서 검찰을 상대로 수사한다고 하는 것은 그 뜻과 목적과 의도가 어떠한 것인지 국민 여러분들께서 아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러한 특검은 검찰에 대한 겁박이자 사법부에 대한 압력이라고, 그래서 이러한 특검은 사법방해 특검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찰에 대한 겁박이자 위협으로 느낀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만평이 또 이런 게 나왔습니다. 중앙일보 만평이에요. 보면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여기 앉아 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이렇게 있는데 앞에서 지금 대북 송금 재판, 지금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뒤에 그림자가, 거대한 그림자가 있습니다. 칼을 딱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대북 송금 특검법 민주라는 겁니다. 윤경호 위원님. 이게 지금 사법부 차원에서는 상당한 위협으로 좀 느낀다라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번 이화영 특검법은 검찰의 수사 자체를 대상으로 삼는다. 이게 아주 이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원석 총장이 저런 말을 할 만해요. 검찰에 대한 겁박. 그러니까 그걸 한 걸음 더 나아가지고 아까 서영주 대변인의 언급 중에 이거 판결을 앞두고 있는 사법부에게 뭔가 또 압력을 넣기 위해서 그런 거냐. 만약에 그런 취지라면 이건 정말 부적절합니다. 입법부가 행정부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상권 분립의 한 축이듯이 사법부에 대해서도 입법부가 존중할 건 존중을 해야죠. 그리고 요즘에는 정치로 풀어야 될 문제를 전부 법원에 가서 판사들의 판결로 모든 게 가름되는 그런 상황 아니에요. 흔히 말하는 정치의 사법화잖아요. 필요할 때는 판사들 앞에 가가지고 당신들이 우리의 이 결론을 내주세요라고 얘기하고 또 반대편에서는 사법부를 압박하기 위해서 이런 걸 내놨다. 저는 제발 그런 취지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특검법 안에 있는 것처럼 검찰이 수사를 하면서 이화영이라는 피의자와 뭔가 거래를 했다든지 지금 우리는 사법 체계에서 검사들이 부영을 전제로 담보로 피의자와 흔히 말하는 형량 거래를 못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건 그렇죠. 미국식 사법 체계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그건 별도로 그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 되는 거지.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 이렇게 그런 의도가 조금이라도 담긴 걸로 읽히는 특검, 이건 저는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좋게 보이지 않네요. 네. 지금 저희가 22대 국회 개원 5일 만에 5개의 특검법이 발의됐다라고 했는데 5개 특검법이 저마다 평가받는 게 다르다는 걸 보셨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